이제 인플레이션에서 약간 경기 침체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도 또 문제예요. 외국인들의 매수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인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오늘도 장이 조금 빠졌죠. 빠지고 있어요. 네. 네. 5월 12일인데 네. 이 영상 아마 내일 올라갈 텐데. 그쵸. 네. 네. 현재 주식시장 좀 점검해 주신다면. 예, 이게 참 점검을 할 만한 게 사실상 그동안 계속 드려왔던 말씀과 또 이제 반복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말씀들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변화한 상황들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내일 하루 남았어요. 주봉상으로 내일이 금요일이잖아요. 네. 하루 남은 상태에서 제가 계속 방송에 나가서 말씀을 드렸던 것도 이제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주봉상 이제 120주선을 깨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지난주에 깨버렸어요. 잠깐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음봉이 나오면서 120주선을 하회하는 주봉상 안 좋은 지표들이 나와버렸고요. 거기다가 이번 주는 이제 나스닥 그리고 미국 쪽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지면서 훨씬 더 힘든 변동성을 일으키고 있고 120주선을 회복할 수 있나 이런 희망을 아예 꺾어버리는 지금 그런 시점까지 와버렸어요. 이제 120주선이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2690 정도입니다. 과연 거기까지 올려서 끝내려면 100포인트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게 글쎄요,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 보면은 양매도 상황이에요. 외국인들이 900억, 기관에서 1100억 팔고 있습니다. 이게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뒤집혀진다 이런 거는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요. 내일도 사실상 어떤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수를 끌어올릴 만한 이 자리에서 요인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조금 이제 약간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라고 있는 거는 내일 그래도 지금 2022년도 들어와서 120주선이 주봉상에 주중에서 깨진 적들이 있어요. 근데 밑꼬리를 달고 일단은 120주선 위쪽으로 금요일이 됐건 한 주의 마지막 날에는 올렸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건 힘들지만 그래도 바라는 바는 이 밑꼬리를 찔렀던 2600까지는 크게 벗어나서 하회하지 않고 내일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이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네. 이 장이 계속 빠지고 있는 거는 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악재들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인 건가요? 그렇죠. 악재 네. 대표적인 거는 뭐 첫 번째가 미국 인플레이션. 아무래도 그렇죠. 거기에 뭐 금리 인상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네. 중국 방역, 네. 그 봉쇄 정치. 맞아요. 그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원달 환율도 있을 텐데. 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들이 이제 네. 계속 반복이 되어 왔던 이슈들. 그동안에 이제 핑퐁 장세로 그래도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빠지면 하루 올리고 하루 빼고 이런 식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약간 그런 것마저도 기대하기 힘든 이런 시장으로 가고 있고 문제는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약간 경기 침체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도 또 문제예요. 이게 인플레이션 수치가 지금 나왔죠. 미국 쪽에서 발표가 됐어요. 4월달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했는데 CPI 나왔나요? 네, 미국 CPI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8.3%가 나오면서 네. 전월에 8.5% 대비해서는 살짝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제 컨센서스 예상치 대비해서는 네. 0.2%가 높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자체는 조금 약화가 되면서 상반기에 피크아웃 하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조금 무게가 실릴 수도 있는 만한 그런 좀 수치였어요. 그런데 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높게 나오면서 둔화가 조금씩은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 하이 인플레이션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지난달에는 이제 어떤 에너지라던가 식품 이런 쪽들을 제외한 근원물가 지수 이쪽은 또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런 것들이 또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양새를 또 연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자재라던가 전반적으로 식품 이런 것들 선물 가격들을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한 20%씩 밀렸어요. 급등을 했던 만큼 급락을 했던 모습들이 있는데 유가도 지금 100달러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다시 100달러가 또 돌파되는 모습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런 원자재라던가 식품 쪽에 어떤 인플레이션 상황, 에그플레이션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또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아직 긴장을 좀 놓칠 수는 없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중국은요?
중국도 지금 그 전에 먼저 좀 발표가 됐는데 2.1%인가 수치가 또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중국의 인플레이션 사태도 진정이 되는 모습들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중국도 이제 어떤 수요 둔화라던가 이런 경기 둔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코로나로 인한 봉쇄 정책 이런 것들을 조금 풀어줄 만한 기미들이 아직까지 안 보이고 있어요. 점점 더 강하게 옥죄면서 완전하게 이걸 끝내고 넘어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에는 전 세계의 공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글로벌 어떤 수요라던가 생산 이런 부분들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연속적으로 계속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요인들과 함께 지금은 시장의 어떤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을 꺾어버리는 이런 현상들로 좀 옮겨가고 있는 게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되죠? 오늘 1283원까지인가 갔던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1280원까지도 넘어서면서 정말로 이제 1300원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의 매수를 좀 당길 만한 요인들이 사실상 없는 상태다 보니까 점점 더 외국인들은 이제 어떤 매도세 자체는 초반 대비해서는 연초 대비해서는 살짝은 꺾여 있는 분위기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게 정말 계속적으로 꺾이면서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매수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인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환율이 조금 급락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보다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 또 지금 50bp를 일단은 인상을 5월 달에 결정을 했고요. 또 6월, 7월 연속적으로 50bp씩 인상을 할 거다라는 부분이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에서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죠. 75bp는 내부적으로는 생각 안 하고 있다. 근데 이제 그건 혼자만의 좀 착각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파월 총재는, 블라드 총재죠. 세인트루이스 블라드 총재는 얘기를 했습니다. 75bp씩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줄기차게 얘기해왔던 거의 유일한 연준 위원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거의 50bp에는 공감을 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 그런데 어제 또 총재 한 분이 발언을 하셨는데 75bp 인상을 생각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다.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75bp에 약간은 힘을 실어주는 이런 얘기들이 또 나왔거든요. 거기다가 일단은 75bp가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불리는데 지금 또 시장에서는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뭐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니지만 100bp죠. 1%를 인상을 할 수도 있다. 뭐 그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거 뭐 전보 스텝이라고 불러야 돼? 뭐라고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50bp 인상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이제 시장 참여자들에게 한 번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얘기들까지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좀 달러의 강세를 더 부추길 수 있는 요인들이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1,300원도 지금 가지 말라라는 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또 이제 방한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달러 스왑 이런 것들이 체결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이 될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을 해보게 만드는 그런 현재 시장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 사고 뭐 외국인과 기관 다 팔고 있네요. 맞아요. 네, 오늘 같은 경우만 본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은 소폭 매수는 하고 있습니다. 160억 정도를 매수하고 있는데 이제 주요하게 전기전자와 화학 쪽에서는 둘이 합쳐서 1,000억 이상의 매도가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뭐 화학이나 전기전자 같은 쪽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양매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섹터 대비해서 체감상 더 안 좋게 느껴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전기전자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약간 핑퐁 장세, 외국인들도 하루 샀다가 하루 팔았다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다가 은행이라던가 증권 같은 쪽들도 많은 양은 아니지만 양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서비스업 쪽도 지금 네이버, 카카오 제가 이거는 뭐 120주선이 엄청나게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이버가 먼저 깨지니까 카카오는 정말 따라가면서 계속 깨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만큼 줄기차게 파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서비스업 쪽에서도 양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다만 조금 이제 시장에서 강보합 내지 약보합 정도 선에서 코스피는 상대적으로는 좀 코스닥보다는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 원인은 이제 다른 쪽들에 대한 매수세가 될 것 같아요. 자동차주 실적이 괜찮게 나오게 발표를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전기차단의 비중이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운송 장비단이 한 300억 이상의 외국인 매수가 또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유통업에 대해서도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운수 창고가 특히나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죠.
이건 이제 해운주 쪽이 일로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HMM들, 컨테이너선 관련된 HMM 그리고 벌크선 관련된 대한해운이라던가 펜오션 쪽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그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네. 주가가 많이 빠진 거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이 향후도 빠져있죠. 지금 120선까지 깨졌으니까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네. 관망해야 될까요? 아니면 함부로 사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시기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지금 사기에는 적당한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위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120주선을 일단 하회했을 때 오히려 저는 이제 매도해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종목에 따라서는. 그리고 견디실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추가 매수 여력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어디에서 추가 매수를 할 것인가 이거 고민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600이 일단은 아직까지 금요일이 남아있기는 해요. 오후와. 하지만 2600이 깨진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거는 지금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나 내일 이제 시장에서 2600을 크게 깨지 않는 흐름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도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에 전부를 투입하는 건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소소하게 10% 정도 비중을 일단은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여기에서 들어갔는데 어떻게 움직일지 다음 주를 보고 테스트 정도의 구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600이 만약에 지켜지지 않고 정말 큰 폭으로 하회해서 지금 정도 수준이 한 10포인트 정도 올리면 사실 2600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더 빠지면서 미국 시장도 더 밀리고 이런 과정들이 나타났을 때에는 주봉상으로는 지금 제가 보는 상에서는 지지선이 없어요. 그럼 이제 월봉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월봉상으로 사실 그때 한번 많이 빠졌잖아요. 120주선 무너지면서 이 마지막 남아있는 35월선을 이미 테스트를 하긴 했어요. 2553포인트인데 여기에서 이제 사신 분들도 아마 있긴 있을 거예요. 기술적인 관점을 보고 월봉상으로 35월선 남아있습니다라는 말씀 드렸을 때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밀어 넣을 만 하겠다라고 사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 아직 여기가 완전하게 지지받았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추가 매수하실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일단은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인플레이션이 상승세 이어지고는 있지만 상승률 자체는 둔화가 좀 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파르게 가던 것들이 이렇게 좀 곡선의 기울기 자체가 기울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다음 달에 한 번 더 5월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이제 발표될 PPI죠. 생산자 물가 지수까지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서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보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 침체 얘기도 요즘 많이 들리잖아요. 네. 많이 실제로 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네. 경기 침체가 온다면 진짜 증시는 어떻게 될 거고 네. 그랬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는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거 정말 무서운 거죠.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고물가 속에서 저성장이에요. 그런 국면으로 지금 갈 만한 지표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면서 당장 인플레이션은 상승률이 좀 둔화가 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거 경기 둔화 오는 거 아니냐? 리세션. 이런 쪽에 대한 공포감들이 시장을 조금 더 누르는 쪽이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런 사태가 온다. 지금 어떤 그 고용 지표 자체는 미국에서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잘 나오는 원인이 뭐냐? 자발적인 실업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에서 자발적으로 놀고 있는 인원들을 데려다가 써야 되는데 이런 써야 되는 상황에서 안 오니까요, 사람들이. 급여를 올려줍니다, 자꾸. 급여를 올려주니까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가중이 되면서 기업의 실적은 악화되는 사이클로 가는 거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인플레이션의 악순환들이 계속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원들을 이제 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만약에 경기 침체가 되면서 더 이상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이 아니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지 않게 되겠죠. 그만큼 또 실질적으로 어떤 구매력들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떨어지는 거죠.
예, 거기다가 자발적인 실업까지 늘어나 있는 상태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침체가 더 가속화가 될 수가 있는 이런 부분들로 보고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에는 정말 지금 빠지는 것도 사실 힘들지 않은 상황은 아니에요. 많이 힘드실 겁니다. 정말 이 3,300까지 갔었던 게 작년이거든요. 근데 그거 대비해서 정말 지금 빠져 있는 폭 보면은 특히나 이제 뭐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그만큼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 물량들을 던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일단 삼성전자가 개인들 코스피에서 순매수 1위 금액이 있고요. 1위 종목이고 그 다음에 2위가 뭐냐? 그러면은 네이버입니다. 그리고 3위가 카카오예요. 이거 세 종목이 지금 코스피의 거래 물량의 52%를 이쪽에 투입이 돼 있어요. 그만큼 개인분들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많이 빠져 있지만 만약에 이게 경기 침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까지 빠진 것보다 제가 볼 때는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늦더라도 소량만 넣으시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좀 또 위험해질 것 같으니까 네. 지금 갖고 있는 걸 다 파는 전략은요? 지금은 일단은 아니고요. 이 주봉상으로 120주선이 깨지기는 했지만 여기에서 못 파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미 타이밍은 한번 놓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2,600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내일 종가상으로 얼마나 벗어나면서 지켜지는지 아니면은 정말 큰 폭으로 하회를 해버리는지 큰 폭 하회를 해버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가지신 물량의 비중을 그래도 30에서 50%는 일단 줄이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2,600 지켜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단은 물량 지금은 줄이지 마시고 다음 주로 한번 넘어가 볼만 할 것 같아요.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순매수했다고 하는 이제 그러면 종목 삼성전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확인해야죠. 참 이게 확인하기 싫은 차트인데. SK 하이닉스 반도체 섹터. 네. 일단 반도체 섹터 먼저 보면요. 일단 뭐 일봉상으로는 당연히 뭐 바닥을 계속 뚫고 내려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볼만한 지표들이 없습니다. 네. 외국인들 매도가 지금 제가 일단 출연했던 4월달 대비해서도 계속 또 줄어들고 있죠. 네, 그만큼 이 삼성전자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쁜 기업 아니에요. 정말로 글로벌급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비중이 일단은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달러 쪽이 강세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기축통화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이제 환손실을 피하기 위한 이런 매도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것 같고요. 그래서 디램 업황에 대한 견해도 계속적으로 리포트가 나오는데 또 이제 맞지가 않았어요. 그만큼 이런 환경들이 장치 산업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도 이런 쪽들은 사실 다른 쪽에 비하면은 조금 예측이라던가 이런 분야가 수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매크로적 환경을 예측을 하기가 정말로 힘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막 뒤섞이고 있다는 거죠, 시장에서. 그래서 더 맞추기가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그나마 이제 제가 괜찮게 보는 거는 그때도 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하이닉스가 그래도 삼성전자보다는 좀 나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빠지는 폭도 조금 상대적으로 덜한 부분이고요. 일단 여기에서 쌍바닥을 잡고 나서 외국인들 비중이 보시면은 삼성전자와는 확연하게 달라요. 네, 8월달, 작년 8월달 이후로 계속적으로 올라온 이후에도 또 여기에서 빠지는 구간, 정말로 힘든 증시 구간에서도 외국인 비중이 크게 줄어들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50%를 지분율이 하회를 하고는 있지만 크게 빼는 모습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만큼 반도체에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는 그래도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는 건 물론 반도체지만 그래도 사업 분야가 좀 다양하게 많이 섞여 있잖아요.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반도체에 특화가 되어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 자체에 대해서는 향후에 외국인들이 그래도 조금은 낙관적으로 보는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삼성전자를 좀 물리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지금은 일단은 어떤 뭐 대응을 하기에는 좀 늦었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 120주선이 또 깨졌죠. 네, 이런 상황에서 반등 시도를 하지만 제대로 된 반등은 나오지가 않는 상태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이제 월봉으로 갔을 때 지난주에 지난 달에 한번 테스트를 했고, 이번 달도 테스트 할 것 같아요. 이번 달에는 35월선이 64,000 지금 현재 700원 정도 됩니다.
거의 지금 현재가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 비중이 만약에 지금 더 큰 폭으로 빠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시적으로 지금 5월이나 6월 달에도 하회를 할 수가 있는 충분히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투자 동향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 잠깐 사죠. 4월 29일에 1,000억, 5월 3일에 360억 샀는데 그뿐입니다. 그 뒤로 또 계속 팔죠. 네, 이런 상황들이 지금 안타깝게도 지속이 되고 있고 오늘은 정말로 또 버라이어티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어요. 잠깐 아침에는 샀다가 또 10시에는 순매수상으로 또 뺐다가 11시 20분에는 또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정말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은 걸 수도 있고요. 정말 외국인들의 방향성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당장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말씀드렸던 이미 120주선은 깨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지표를 찾기는 힘들 것 같고요. 월봉으로 와서 이 35월선 마지막 지표를 지켜주는지 보면서 추가 매수 대응. 아까 그 지수랑 똑같습니다. 지수랑 같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하이닉스는 이제 또 상황이 좀 달라요. 네, 이거는 월봉까지 올 필요가 없습니다. 주봉 보면은 정말로 잘 지지받고 있죠. 예쁘게.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상황은 제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분들은 만약에 내가 여력이 있어서 좀 추가 매수해서 평단을 낮추고 싶어 이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120주선 닿았을 때 매수를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이번 주에도 기회가 분명히 있었죠. 이제 120주선이 10만 7천 원 부근이었거든요. 거기 부근까지 혹시나 오늘 아니면 내일 중에 가는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 부근으로 분할 매수해서 평단을 낮추는 작업은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랑 카카오는요? 네, 이거 참 정말 뭐 점검을 하기 싫은 또 종목 중에 하나죠.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오죽하시겠습니까? 워낙에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주봉상으로 이미 진즉에 여기에서도 좀 지표들이 좋지는 않았어요. 지수와 비슷하게 이제 120주선의 밑꼬리를 찌르면서 그래도 또 주의 끝에서는 맞춰놓고 끝내는 전형적인 지수 흐름이었는데 지금 이제 4월 4일 이후에 4월 둘째 주 정도가 되겠네요. 그때부터는 정말로 지수도 크게 아웃퍼폼 하는 모습들 나오면서 이거 정말 지켜야 됐었거든요. 30만 원. 근데 못 지키고 정말로 갭으로 빠져버렸잖아요. 네, 실적이었죠. 네, 실적 때문에 이제 이런 성장주들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실적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 이런 것들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비중이 계속 줄어듭니다. 계속 줄어들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거 좋은 기업이면 분명한데 글쎄요. 이거와 좀 비슷한 이제 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에도 분명히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산다고 하면은 이쪽을 팔아서 그쪽을 살 수도 있는 환경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당장의 어떤 실적들이 큰 폭으로 나오고 캐시카우가 막 엄청나게 갖춰져 있고 이런 것들은 글로벌 선진국의 어떤 기업들 대비해서는 살짝은 좀 떨어진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해외 비중은 네이버가 좋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나쁜 기업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봉상으로 지표 다 깨지면서 외국인들 매도까지 합세하면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위치에 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번 주에 희망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2020년 말에 한 28만 원대 정도를 굉장히 지지를 견고하게 받았던 적이 있어요. 주봉상으로 이게 거의 한 10주 이상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만약에 내일 종가상으로 사실상 외국인들 매수가 살짝 유입이 되면서 한 28만 원 정도만 좀 지켜주는 파동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기술적으로 일단 좀 지지는 한 번 더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3일 매수를 하는 모습들이 기관, 뭐 소량 매수긴 하지만 투신과 사모펀드도 같이 들어오면서 일단 3일 동안은 또 올랐어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수급과 정확하게 좀 연동이 되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수급은 필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지금 가지개 상황 한번 볼까요? 네, 네이버 오늘도 외국인들은 사고 있어요. 근데 투신과 연기금, 사모펀드 이런 쪽들은 살짝 팔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외국인들이 4일째 순매수하면서 이런 기술적인 위치에서 일단은 좀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기관 매도만 조금만 멈춰준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2020년 말에 28만 원대 가격을 지키고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정도로만 좀 점검을 제가 기술적인 부분 위주로 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왜냐하면 뭐 말씀드렸던 대로 내용적이라던가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어떤 모멘텀 그리고 실적 이런 것들로 연동이 되기가 참 힘든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뭐 내용을 다 큰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 참고로 해서 저는 조금 더 기술적인 면으로 그리고 어떤 매크로적인 상황에서 수급적인 면 이런 걸 더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드리면은 조금 대응하시거나 이런 거에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카카오 좀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그래도 카카오는 네이버보다는 조금은 양호한 상태예요. 네, 네이버가 먼저 120주선 뚫고 전저점 밑꼬리까지 뚫고 내려갔는데 카카오는 그래도 전저점 그래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요. 82,000원만 안 깨면은 그래도 이제 다음 주 한번 기술적 반등이 됐더라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는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이제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조금은 유입이 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어제는 2%대 또 강세를 나타냈어요. 근데 오늘은 또 4%에 달하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거 뭐 뻔하죠. 네, 가집게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11시 20분 기준으로 23만 주 매도한 걸로 보이고요. 기관도 4만 4천 주. 양매도예요. 아까 네이버는 기관은 살짝 매도했지만 외국인들은 매수 4일째 이어갔잖아요. 근데 카카오는 계속 또 이런 매도가 일어나는 그리고 대량 매도입니다.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네이버가 먼저 문매 맞았지만 카카오도 전저점 82,000원 하향 돌파하면서 깨고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고요. 마찬가지로 월봉으로 와야 됩니다. 35월선이 79,200원입니다. 현재가 기준으로요. 물론 이제 내일 방송 나갔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은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아마 월봉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79,000원 초반대 정도까지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열어놔야 돼요. 수급적으로도 좋지 않고 매크로적인 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 지지를 확인하면서 외국인이라던가 기관들의 양매수가 유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 여력 있으신 분들은 어떤 추가 매수도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가능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보유자는 일단 견디셔야 돼요. 견뎌야 돼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뭐 액션을 취하기에는 이미 뭐 늦었어요. 이거 120주선 깨질 때 매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시라고 하면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79,000원 초반대에서 지지 받으면서 대신에 지지 받더라도 이게 단순히 기술적 반등이 될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이게 의미 있는 반등이 될 것이냐는 다릅니다. 그 지표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어떤 대량 매도가 그 포인트 시그널이 될 겁니다. 지금 또 관심 있는 분도 없는 분도 이 네. 카카오랑 네이버가 사기에는 또 부담스러워. 맞아요. 예. 지금 좀 관망해야 되는. 자, 그럼 2차 전지 쪽은요? LG 뭐 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 SD, SK이노베이션. 맞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뭐 지금 시장 상황에서 사실 대형주가 어떤 혼자서만 막 힘을 쓰고 있다. 이런 거는 정말로 섹터 내에서도 모든 섹터 내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두 종목 정도? 그만큼 정말 어려운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대형주 한 종목이 시장과 다르게 정말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상황은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일단은 그동안 좀 지지받았던 선들을 이탈을 하면서 이게 이제 3월에 조금 많이 빠졌었어요. 35만 5천 원까지 갔었는데 그래도 월봉상으로는 올라가면서 이거 좀 반등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또 45만 원 매물대 막히면서 2개월째 3월 4월 2개월째 막히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제 5월 달에 또 본격적인 증시의 하락과 더불어서 이 종목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수급 상황도 뭐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네, 외국인들이 그래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 매수가 이 정도면 많이 빠졌다라고 느끼는 쪽들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 연기금들은 뭐 줄기차게 사죠. 그때 이제 이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워낙에 시총 큰 종목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벤치마크를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결국에 향후에 어떤 좋은 수익률을 가져다 주건 아니건 크래프톤도 마찬가지였던 어떤 연기금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40%에 달한다. 크래프톤만. 그 뉴스가 나왔었는데 연기금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벤치마크를 하면서 패시브 자금을 계속 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LG에너지솔루션도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상장한 이후로 거의 계속 밀어넣고 있죠. 물량들을요. 네, 굉장히 많이 사고 있어요. 이게 뭐 누적으로 한 번만 잠깐 볼까요? 누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상장했을 때 조금만 더 잡아볼게요. 한 6개월 정도 잡으면은 연기금이 지금 산 금액이 이게 금액으로 봤을 때 100만 원이니까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3조 7,700억을 샀어요. 네.
네, LG에너지솔루션만 이렇게 사면서 그만큼 이제 패시브 자금을 이쪽으로 투입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외국인들은 3조를 넘게 팔고 있죠. 개인들도 지금 팔고 있네요. 네, 좀 의외의 상황이네요. 개인들도 순매수 누적으로 봤을 때에는 1조 1,300억 정도를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기금과 투신, 보험 이런 쪽, 기관 쪽 위주로 해서 물량들이 어쨌건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주물량은 연기금이다. 그래서 이 연기금이 들어와 있는 물량들이 결국에는 외국인들 매도세가 조금 잦아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LG에너지솔루션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LFP 기반은 아니에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싸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전기차 시장이 개화돼가는 시기잖아요. 글로벌 전기차 보급률이 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직 초기 단계예요. 그럼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점점 더 많은 물량들이 풀리고 전기차를 환경적인 요인에서 푸시를 할 겁니다. 각국에서요. 미국이건 어디가 됐건 다 할 건데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엔트리 모델 그리고 보조금과 더불어서 보조금 준다고 해도 아직 비싸요. 동급의 내연기관차 사는 것보다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는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전기차의 어떤 인프라, 충전소 이런 것도 안 갖춰져 있는데 내가 동급의 차를 1,000만 원 정도를 더 주고 이거 사야 돼? 라는 부분 비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기차를 섣불리 못 사겠어요. 사고는 싶은데 아직까진 인프라가 이게 아니지 않은가.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해야 되나? 조금 더 보급되고 주유소, 충전소, 주유소가 이제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그만큼 전기차 충전소가 그래도 이거 절반 정도는 돼서 그래도 내가 좀 넣고 싶을 때 잠깐만 찾아보면은 갈 수 있을 정도까지가 돼야지 저는 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충전소들은 많아질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 인프라가 갖춰진다라고 했을 땐 정말로 전기차 종목들은 이미 많은 밸류들을 받으면서 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사야 된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장 환경 자체가 우호적이진 않기 때문에 급하게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지표는 일단은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것 외에 약간의 좀 시장 환경이 안정이 되면서 액티브 자금도 같이 유입이 좀 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좀 사는 쪽들이 이런 하이니켈단에서 프리미엄 자동차들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주행거리가 더 길고 좀 더 안정성 이런 부분들을 갖추면서 어떤 LFP 중국 쪽 기반이에요. 근데 중국이 올해에는 포커스가 아닙니다. 유럽에서 먼저 시작했고 중국이 그 다음 타자였는데 올해는 어딜까요?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어떤 배터리 쪽에 대해서 지원 부분이라던가 공장 설립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미국 쪽을 바라보시고 어떤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죠.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SK온 이런 쪽들이 결국에는 밸류를 받을 수 있는 날들이 저는 올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 이런 종목들에 대한 매수 자체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포인트들이 왔을 때 하면 좋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삼성 SDI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인데요. 그래도 좀 뭐 견조한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이게 월봉인데 지금 1월 달에 좀 큰 폭으로 빠졌고 2월 달까지 빠지면서 3월 달에 이제 피크를 찍었죠. 이런 지점에서는 이제 매수 타이밍이죠. 35월선까지 주봉상으로 다 깨졌는데 여기에서는 딱히 이제 살만한 지표들이 사실상 없었어요. 여기에서 빠졌을 때요. 그런데 이걸 월봉으로 가보니까 지수랑 똑같은 35일선이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찍고 나니까 엄청나게 큰 반등이 와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3월달 저가가 15.6%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고가는 8.7%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거 두 개 합치면은 저점 대비해서 24%가 올라갔던 거예요. 네. 그럼 정말로 이런 지점에서는 딱 눈 감고 솔직히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신용 레버리지 매수도 해볼 만한 자리예요. 솔직히. 네. 여기까지 빠지면은 보통 기술적인 반등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빠졌을 때는 아마 기관 쪽에서 사면서 밀어 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참았으면은 더 큰 폭으로 뭐 먹으실 구간도 분명히 나왔을 텐데 24%에 곱하기 2.5배 하면은 정말로 큰 수익률이 나오죠. 거의 60%가 거의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나올 수도 있는 이런 구간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큰 종목들 추적 관찰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게 이렇게 정말로 터무니없는 기회를 주는 때가 오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의 기술적인 관점이라던가 이런 걸 꾸준히 공부해 오신 분들은 이거 한번 들어가 보고 정말 아니다 싶으면 시장 아니다 그리고 종목도 아니다 하면은 한 3% 손절 잡고 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회는 온다. 이게 한두 번 오는 기회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계속 시장 살펴보면서 추적 관찰 하시면은 이런 기회가 생각보다 많이 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 SDI는 상대적으로 견조해요. 굉장히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고 외국인들도 특별하게 한 3월 달 이후부터는 빼는 모습들이 안 보여요. 지분율이 꾸준하게 유지가 돼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삼성 SDI 뭐 일상의 수급적인 면들을 보면은 이렇게 외국인들이 파란색만 보이는 게 아니고 빨간색들이 많이 들어와요. 네,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월 15일 390억을 뺀 이후로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는데 최근 들어서 또 매도가 조금 강화가 되고 있기는 해요. 그래도 그거를 또 메워주는 게 기관들의 매수가 한 4월 28일부터는 또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좀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SK 이노베이션 마지막으로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급은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4월 27일까지 매수를 했는데 이건 약간 그 정유 측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20년 만에 최대 정제 마진 폭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정유사 3사 전부 다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연간으로요. 1분기에도 엄청나게 좋았고요. 물론 SOE를 탑픽으로 꼽고 있긴 하지만 정유의 어떤 정제 마진 그리고 또 하나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 평가 이익이 이 실적을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 두 개가 다 좋으니까 굉장히 좋은 시장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SK 이노베이션 차트를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조금 힘을 많이 못 쓰긴 했어요. 근데 더 빠지는 분위기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 20만 원 부근, 19만 원에서 20만 원대에서는 유지가 되면서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쪽은 어떤 배터리 쪽의 비중으로 아직까지 보기보다는 약간 좀 정유적인 측면으로 보는 게 낫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지금 매수 기회가 온다라고 하면은 월봉상으로, 주봉상으로는 당연히 주봉상으로 안 깨졌네요. 네, 이때도 120주선의 지지가 3월 둘째 주에 나왔었고요. 3월 첫째 주, 2월 말에도 나왔었네요. 한 번, 두 번, 이번 그리고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테스트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외국인들의 지분이 지금 아까 빠진다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빠지는 모습들이 전환이 되면서 어떤 매수 전환 그리고 기관들도 꾸준한 매수들이 다시 재유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SK 이노베이션은 이 120주선 부근에서 매수를 신규 매수로도 한번 손절 잡고 해볼 만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해도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SK 이노베이션. 네, 맞습니다.